어제 하루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방송사별로 정리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JTBC가 뽑은 헤드라인은 김용현의 14차례 진술이 확인되었으며 해제 의결 1시간 후 철수를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한 계엄군이라는 주장이 계속되었고 계엄 30분 전 이 수사단 인사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용현의 검찰 기습 출석에 대한 사정 요감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김주현 민정수석과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대면 전후 진술 재구성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유튜브 출연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불발되었고 이후 비화폰이 수거되었습니다. 경호처는 계엄 장성들에게 무궁화폰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계속되는 가운데 임종득 의원의 진술 오염 주장이 계속되었습니다. 막판까지 부정선거, 친중 세력 음모론이 제기되었으며 중국이 헌재를 조종한다는 음모론의 실체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헌재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대행 탄핵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 의원 체포를 닥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조지호 청장은 내일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사령관 4명을 신속히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으며 민주당은 명태균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통화 녹음이 50가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김 여사 금일봉 자녀 학원비로 썼다는 명태균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10.26 사건과 관련해 김재규에 대한 재심이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대왕고래 탐사 실패 발표 전 탐사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율 인상을 예고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업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돌비뉴스의 토론회가 대박을 쳤다는 소식과 함께 볼라도 하필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의대 개강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강의실은 여전히 공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내년 증원을 대학 차율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분양이 쌓이자 자동차를 쏩니다라는 파격적인 판촉이 등장했고 설악산 풍력 발전기에는 160억을 투자했음에도 바람 잘 날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가 뽑은 헤드라인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깡통폰만 가지고 갔고 비화폰은 김성훈 손에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관서 버텼던 김용현은 검찰에 통화 후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사청탁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용현을 통해 경호본부로 인사가 이동했다는 주장과 함께 김 여사와 김영선 간 11차례 연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여당도 김건희 개입과 명태균의 상급자 역할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트럼프도 안다는 극우 세력의 가짜 뉴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CIA와 모사드를 사칭하며 돈과 일자리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는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당은 이러한 음모론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론에서 중국이 73번이나 언급되며 외교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체포에 대한 6차례 전화 닥달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일 있을 헌재 재판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절차 없는 국회 장악 체포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이 금기어로 여겨지는 가운데 여권 잠룡들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들의 복귀가 지연되면서 필수 의료 서비스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또한 돌봄 교실에 대한 불신으로 휴직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금 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함께 유신 심장을 겨눴던 사건의 재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 집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3남매의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과 자동차 관세 25% 인상으로 인한 수출 감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금값 폭등으로 인해 동상들이 특급 경호를 받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KBS가 뽑은 헤드라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동차와 반도체에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국내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기업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 52시간 예외 도입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내란 동조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내일 열리며 3월 중순경 선고가 예상됩니다.
한편 여권 주자들은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권은 조기 대선을 위한 야권 연대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로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공소장 변경에 반발하며 26일 재판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늘이 사건 가해 교사는 범행 전 살해 도구와 기사를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재판에서 전 정부 고위 관료들에게 유죄는 인정, 선고는 유예되었습니다. SK텔레콤이 수백억 원대 가짜 일감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삼성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도 중대 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의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65세 이상 택시, 버스 기사 자격 검사가 강화되며 일본의 고령 운전자 관리 사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난입 한 달이 지났지만 국민 저항권 선동은 여전합니다. 얼음 위에서 버너까지 피우는 위험한 얼음 낚시가 보도되었습니다. 의사 파업으로 인한 수술 감소와 진료 지연으로 환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의대 정원은 늘었지만 개강을 앞둔 의대의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대우 위니아 박영우 회장이 400억 원대 체불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잘 됐다며 곧 푸틴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LH가 지방 미분양 3,000세대를 매입하기로 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가 뽑은 헤드라인은 계엄군 텔레그램을 통해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차단하는 작전이 드러났습니다. 1차로 의사당, 2차로 회관을 봉쇄하고 단전 중 조용한 루트 진입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계엄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엄중한 상황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계엄 선포가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임기 연장법 논란과 관련해 진보 법률사무소 만드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내란 연루 장성들의 신속한 보석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와 김영선의 수차례 직접 통화에 대한 경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홍준표, 오세훈, 명태균 의혹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 포로들의 한국행 희망에 대해 정부는 전원 수용 원칙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5% 자동차 관세 정책으로 한국 자동차 수출이 9조 2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격률이 98%에 달하는 고령 운수종사자 검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일반 고령 운전자 사고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11년 만에 최대 규모의 악성 미분양이 발생해 정부가 3,000채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천장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지는 사고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리조트 사건과 관련해 2월 이용 예정일을 맞추기 위한 속도전이 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론토 항공기 사고 현장에서는 화염 속에서 날개가 떨어지고 비행기가 뒤집히는 아찔한 순간이 포착되었습니다. 12.6 사건의 주범 김재규에 대한 재심이 결정되었고 당시 가혹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원숭이 관리 부실에 대해 공식 사과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1주년을 맞아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루 14시간 미싱을 돌려도 노후가 불안한 노동자들의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정상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달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야권 5당의 원탁회의가 출범했으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중도 보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식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합니다.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서훈 전 장관이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는 JTBC 뉴스룸과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KBS 9시 뉴스 헤드라인을 알려드립니다. 전해드린 뉴스 헤드라인이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